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 특별히 지중해를 건너오는 난민들이 처음 정착하는 그리스는 더욱 그런 요청이 많았는데요.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 한국 오셔서 어떤 일정을 좀 소화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네, 제가 내년도에 열리는 KWMF라고요. 세계 한인 선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대회는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대회를 치릅니다. 지금까지 대회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열려오다가 2016년도에 아주사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는 처음으로 한국 한동대학에서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선교사님, 그리스 하면 많은 분들이 산토리니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네. 선교사님이 계신 그리스는 어떤 곳인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리스는 말씀하신 대로 산토리니를 비롯해서 지중해 아름다운 섬 그리고 또 온화한 내륙으로 구성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오고 싶어하고 또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전가하신 유럽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던 도시가 그리고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복음이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이 기독교 상황은 실제로 어떤가요? 그리스 사람들은 400년이 넘는 동안 오스만 터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민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고 또 원래 그전부터 그분들은 문화 우월주의적인 정신이 있어 네. 그리스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야만인이라 생각했고 좀 배타한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터키의 그 지배를 겪으면서 조금 배타적인 경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독교 인구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1100만 인구 가운데 기독교 개신교 인구는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에게 좀 그 기독교인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보다 적은 숫자가 파송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000명의 개신교인들밖에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서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1997년도에 파송받아서 3년간 언어를 공부하고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만 19년 동안 집시 종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집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떠돌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민족입니다. 북인도 지역에서 오래전에 민족 이동을 통해서 유럽에 정착한 종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더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집시 종족입니다. 네, 이 집시 종족에 대해서 사역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시게 되신 그 배경도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리스에 가서 볼 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현지인들은 좀 콧대가 높죠. 그리고 백인이라고는 우월성, 동양여성 선교사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지만 이 집시 종족들은 제가 갔을 때에 무엇 하나 얻을까 싶어서 모욕이 들기 시작했고 그 시발로에서 지금까지 집시 종족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그들이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데서 숙달된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보다도 더 신실하게 믿는 생활하는 거 볼 때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변화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가 7년 전에 개척해서 두 번째로 개척한 지역인데요. 그곳의 형제들이 돈을 어느 유가족이 자기 비어진 집을 청소하고 다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는 그 IMF 때문에 돈을 집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죽으신 분이 가족이 없다 보니까 혼자 숨겨두고 죽었는데 그것도 예. 모르는 유가족들이 다 가져가라 했는데 예. 정말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를 저와 언론을 했을 때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 형제들은 기꺼이 그 돌려주었고 이 일이 그리스 사회에 많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면서 조금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슴 뭉클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울컥했던 그런 사연들도 있으신가요? 많죠. 예. 집시 종족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또는 훔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하나하나가 정말 그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많은 형제들이 거듭나서 돈 빌려 벌어서 네.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저를 제게 큰 감동이 주고 있죠. 네, 앞서서도 좀 얘기를 드렸지만 멀리서 오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지역이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네. 선교사님께서 그리스로 가신 이유도 이런 부분들과 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0년도입니다. 그때 방학 때에 제가 1990년 10월 달 방학 때에 그리스로 갔는데 때마침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어지면서 많은 난민들이 그리스에서 그냥 시간 없이 보내는 것을 보고 그때 제게 큰 그것을 주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난민들이 그리스로 많이 유입되면서 네. 선교사님 사역이 자연스럽게 난민 사역으로 확대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난민들이 세르비아로 올라가는 도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를 못해서 어디서 왜 그 가방을 백팩을 맨 사람들이 저렇게 네. 많이 갈까 하다가 나중에는 그들이 난민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집시 종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국가에 살 일이라고 그냥 무관심하려고 했는데 네. 아이들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볼브하게 되었던 거죠.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징표이기도 한데 네. 그리스에서 정책 앞서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난민 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가 아마 딜레마일 겁니다. 예. 원치 않는데 가장 가까운 터키에서 배를 타면은 1시간이면은 올 수 있는 지역이 예. 그리스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리스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 오는 사람들을 그냥 강제로 거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힘들어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는 난민들을 다 받아주었고 예를 든다면은 레스보스 섬 사람들은 그들의 생업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난민 구호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존에 이제 집시를 위한 네.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네. 외면할 수 없어서 난민을 위한 그런 복음과 사역도 네. 계속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하는 과정에서 복음을. 네, 집시 형제들에게는 저희들이 그냥 처음부터 계획했던 대로 기독교의 목표를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네. 설교를 할 수 있지만 난민들은 조심스럽고 예.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UNHCR 그 단체에 소속된 그 사람들만이 난민을 접촉할 수가 있는데 네. 난민들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수용소에 입소하는 난민들이 있는가 하면은 강제 추방을 두려워해서 예. 수용소 들어가지 아니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배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죠. 네. 그런데 개중에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기독교 가정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슬람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난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네. 난민 사역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여러 상황들 속에서도 이 난민을 돕는 게 멈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난민들이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정말 힘들죠. 수용소,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용소에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노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계절은 괜찮지만 이제 12월, 1, 2월, 3월 되면 우기가 되어지는 그 겨울에는 그들이 힘들면서도 살아가는 걸 보면은 더워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더우고 싶은 마음이 예. 그들을 보면은 더 생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진심이든 아니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걸 보면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사실 마음의 상처가 큰 분들이시잖아요. 그런 네. 만큼 복음을 전하실 때 참 큰 신경을 더 많이 기울이실 것 같은데 네. 이들이 좀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변화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2016년 오래전입니다. 가을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난민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저와 함께 난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도는 적이 있습니다. 네. 비엔나 외곽에 있는 폐쇄된 양로원에 난민들이 가 있었습니다. 예. 갔는데 누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저를 껴안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소개시켜주고 막 하는 걸 볼 때에 저는 모르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리스와 세르비아 국경에서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혀 모르지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는 때에 이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하셨습니다. 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일정 마치시면 다시 네. 그리스로 돌아가시는 네,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신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제게는 같아요. 제가 KWMF 한인 세계 선교사회 대회의 준비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네. 내년도 열릴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또 하나는 난민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터키와 미국 상황 그리고 시리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난민들이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기도해 주실 것은 그 지역에 근본적인 평화가 깃들어서 난민들이 그냥 힘들어하는 지역이 아니라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들을 위한 기도, 저희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